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수진아. 혹시 내 결혼 반지 보지 못했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사실 제가 그 반지를 팔았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더 이상 반지를 끼고 다니시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해서 팔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거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0이 된 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 인생은 마치 사계절처럼 변화무쌍했어요. 저는 평생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죠. 제 아들 학철이는 올해 43살이 되었죠.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삶을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죠.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켰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죠. 어린 학철이가 불안해할까봐 더욱 씩씩한 척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요리는 자신 있었지만 장사는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냈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 한식당은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음식이 맛있다고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음식 맛보다도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죠.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희 씨 음식은 우리 어머니 음식 맛이야. 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 학철이는 이미 잠들어 있곤 했어요. 아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으로 버텨냈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게를 키워나갔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며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다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제 아들 학철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이제 끝이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니 이제 제 노후도 편안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 일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학철이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아들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엄마가 항상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하며 아들의 결정을 응원했죠. 하지만 사업이란 게 그리 쉽지 않았나 봐요. 학철이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꼭 성공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식당 운영도 예전만큼 쉽지 않았고 제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을 믿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학철이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으며 버텼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착한 며느리였는데 점점 당당해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행동이 변했어요. 며느리는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반찬을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젊은 부부가 살림하기 힘들지라고 생각하며 눈 감아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동이 점점 더 심해졌죠. 심지어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제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가져가려는 걸 보았어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수진아, 그 김치는 내일 손님들께 대접할 거란다. 다음에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데 수진이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머니, 제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깟 김치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것이 곧 저희 것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동안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던 걸까요? 그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내 아들의 아내니까, 내 며느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참았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걸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한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결국 우리 모두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식당 문을 열고 있는데 학철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얼굴에서 반가움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느껴졌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학철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물었죠. 무슨 소식인데?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학철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큰돈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죠. 학철아,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엄마가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번번이 실패하는 걸 보면서 엄마 마음이 어떤지 알아? 이제는 내 능력 안에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데 학철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언제는 저를 믿는다면서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학철이가 어렸을 때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에 합격하던 날. 그 모든 순간 저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쳤나 봅니다. 미안해, 학철아. 이번에는 정말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철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는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저희가 잘 되면 어머니를 돕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몇 번이나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약속은 늘 공허했죠. 아가야, 말은 고맙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려워.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그럼 엄마, 식당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대출받아서 사업을 확장할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평생 일군 이 식당을 내가 물려받아 사업한다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니? 하지만 학철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학철이의 눈빛에서 욕심과 조급함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학철아, 엄마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약속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학철이와 수진이는 기뻐하며 식당을 나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 저는 고민 끝에 학철이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었죠.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며느리로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이 신청됐다는 거지 뭐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은행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거기에는 분명 제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죠. 그제서야 저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학철이가, 제 아들이,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학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죠. 학철아, 이게 무슨 짓이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학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그런데 이게 그에 대한 보답인가요? 학철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학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사업은 꼭 성공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을 때였죠. 아들 내외는 제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집을 팔면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나 될까? 며느리가 물었어요. 글쎄, 집값이 꽤 오른 것 같아. 가게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을까? 아들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막장 가족이 막상 저희 일이 된다는 게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어머니가 쉽게 동의하실까?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들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걱정 마. 어머니는 날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했던 아들이 제 마음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모든 걸 주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이 아들을 망치고 제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걱정이 제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 거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까? 하지만 그때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 평범한 아침에 시작됐어요.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손가락이 허전한 걸 느꼈어요. 늘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없었거든요. 이상하네. 저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침실, 주방, 화장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일찍이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같은 거였죠. 여보, 우리 반지 어디 갔을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수진아. 혹시 내 결혼 반지 보지 못했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사실 제가 그 반지를 팔았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더 이상 반지를 끼고 다니시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해서 팔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거라고.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우리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쓰지도 않는 물건이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런데 이게 그에 대한 보답인가요?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그래,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그게 내 소중한 걸 가져갈 권리를 주진 않아. 수진이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러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오빠 사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막말로 어머니는 아들만 챙겨준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래, 너희가 고생했다고. 그럼 내 고생은?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온 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죠.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희미하게 의사와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아들 내외의 대화도 들렸어요.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해? 걱정 마.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쓰러져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도 돈 걱정이 먼저라니. 며칠 후 저는 기력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어요. 엄마, 정신이 드세요? 학철이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학철아,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두 사람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물었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거야. 학철이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 배신감, 상처, 그리고 새로운 결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사람이 아파 보니까 인생이 다르게 보이더구나.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어?
아들 내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퇴원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집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차가웠죠. 어느 날 제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어렸을 때의 학철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 학철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학철아,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학철이는 당황한 듯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는데, 언제부터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 거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까지 팔아야 했니?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반지를. 학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수진이가. 내 잘못을 수진이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 너희 둘 다 똑같아.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봤어요. 후회? 아니면 분노? 엄마, 우리 그동안 힘들었어요. 사업도 안 되고 빚도 늘어나고.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을 지경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를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니. 학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학철아, 이제 너희 살 길은 너희가 찾아.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제 재산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윤정희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걔네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예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벌어온 돈이고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에요. 그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식당은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학철이가 제 새 집을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좀 얘기 좀 해요. 저는 조용히 그를 맞이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죠.
학철아, 내가 변하길 바라. 하지만 그건 내 몫이야. 더 이상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학철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빚도 많고 살 곳도 없어요.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 해. 학철이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그동안 너희가 한 행동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니? 학철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우리 집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아세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고요. 그게 잘못이었다고요. 학철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다는 거니? 그래요. 엄마가 우리를 너무 약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와서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너희를 너무 보호하려 했던 게 잘못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너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니? 아들은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학철아,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그건 내 힘으로 해야 해. 학철이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꿈과 희망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어느 날 오랜 친구 미경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이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글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중이야. 미경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근데 괜찮아? 학철이랑 수진이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이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이제 진짜 너다워진 것 같아. 널 보니 나도 용기가 나.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저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미경아, 고마워. 내 말대로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갈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죠. 처음으로 제 인생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 내외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그들을 마주쳤어요. 아들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들도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 섰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엄마, 학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학철아, 수진아. 잘 지내니?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더 이상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대신 겸손함과 후회의 기색이 보였죠. 우리 이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학철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공장에 취직했고, 수진이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 너희의 힘으로.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참는 듯 했죠. 엄마, 다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철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그건 시간이 지나야 하지 않겠니? 지금은 각자의 삶에 충실하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렇게 뒤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미움, 사랑, 후회,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70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울적했죠. 가족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생일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죠. 오후 문득 옛 식당이 있던 곳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학철이가 어렸을 때 식당 한 구석에서 놀던 모습,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순간들.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어머니, 뒤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진이의 배는 불러 있었고, 학철이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들이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거든요. 고마워.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학철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엄마,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어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죠. 또 다시 속는 건 아닐까. 너희 정말 변한 거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엄마가 우리를 떠나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죠. 며느리도 말을 덧붙였어요. 저도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곧 아이가 태어나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럼 난 할머니가 되는 거니?
둘 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아이에게 할머니가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이 아이에겐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굳어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함이 채우기 시작했죠. 얘들아,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우리 셋은 그대로 껴안고 울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얘들아,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천천히 가자. 둘 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절대 엄마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좋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삶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어요. 몇 달 후, 저는 병원 분만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 첫 손주가 태어나는 날이었거든요. 축하합니다. 예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기를 안아보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제가 물었어요. 아들내외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죠. 유나라고 지으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직하게 일하며 아기를 키웠고,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조언을 해주었죠. 물론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